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하늘은 끝내 울음을 터뜨릴 듯 짙어져 있었다. 작은 빗방울 하나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이 젖어드는 날. 무거운 침묵 속에 그녀는 서 있었다. 백설이. 그녀는 자신의 딸 백미소의 영정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붉은 장미 한 송이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마치 그 장미에서 피가 흐르듯 그녀의 입술에서 다짐이 새어나왔다. 미소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꼭꼭 너의 복수를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 슬픔을 지식여 만든 강철 같은 다짐이었다. 그녀의 눈가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고통은 이미 다 타버렸고 이제 남은 건 다 타고 남은 재 위에서 피어난 분노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스텔라장, 장현숙. 한때 미국 사교계를 휘어잡던 여인이자 숨겨진 비밀의 열쇠를 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식 잃은 애미한테 좋은 날이 어딨어.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매일매일이 지옥이지. 그 말은 서리의 등을 찌르는 바늘처럼 아프게 꽂혔다. 그러나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번져있는 분노의 불꽃이 더욱 선명해졌고 그 불꽃은 다시 그녀의 걸음에 힘을 실었다. 한편 민강유통의 고층 빌딩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회장 민두식은 자신의 딸 민경채를 호출했다. 묵직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복수에 인생을 거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 경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그녀는 오히려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이미 전화 한 통이 걸려지고 있었다. 화면 저편 어딘가 음침한 골목의 불량배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리는 미소분식에 들렀다가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았다. 거칠게 달려든 사내들이 그녀를 강제로 끌어냈고 서리는 저항했지만 혼자선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미소의 사진이 떨어졌고 발끝에 구겨졌다. 그때 검은 외제차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민경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온 경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서리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청명한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착각도 정도껏 해. 넌 절대 나에게 복수 못해. 왜? 너 느리잖아. 난 갑이고.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노려봤다. 피 한 방울 없이도 눈빛만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그녀의 시선. 하지만 경채는 그 눈빛조차 조롱하는 듯 코웃음을 쳤다. 불량배들이 서리를 다시 차량으로 밀어넣는 동안 경채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듯 그 상황을 무심하게 정리했다. 그 시각 민강유통 내부. 경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배워야죠. 그 여자도.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녀의 말에 어딘가 익숙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정장을 입은 채 경채의 책상 앞에 선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여자가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잠시 후 다시 카메라는 백설이를 비춘다. 미소의 영정을 보고 온 그녀는 흙이 묻은 손으로 머리를 틀어 올리고 외투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그대로 민강유통으로 향한다. 눈에 띄는 군청색 정장을 입고 얼굴에 각오를 단단히 새긴 채였다. 민강유통,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둘 줄 알았어? 건물 앞에서 외쳤고 그 소리에 로비 직원과 수행비서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몇 명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더는 잃을 것이 없었기에 걸려도 좋았다. 무너져도 상관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것은 점차 로비를 뒤흔드는 메아리가 되었다. 내 딸을 죽인 건 바로 너희야. 민강유통, 나는 이제 물러나지 않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행비서들이 그녀를 강제로 제압했고 서리는 몸부림쳤지만 강제적으로 승합차로 실려갔다. 모든 상황은 예상된 듯, 아니 계획된 듯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민경채. 그녀는 분노에 찬 듯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이젠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그 말은 백설이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두 여인. 한 아이의 죽음으로 서로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두 여성. 거대한 유통 재벌 민강 유통과 한 평짜리 분식집의 사장이 맞붙는 서사는 더 이상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었고 권력과 인간성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시작점에는 세상을 떠난 소녀 백미소가 있었다. 엄마가 널 위해 끝까지 싸울게. 서리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흩날렸고 그녀를 태운 차량은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무서울 만큼 맑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별들은 총총히 떠 있었고 달빛은 선명했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는 복수를, 누군가는 죄책감을, 또 누군가는 욕망을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모든 뉴스는 잠잠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러나 그건 침묵의 전야였다. 민강유통의 거대한 성벽을 향한 서리의 반격이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었다.